장관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출국하시면서 적폐청산 사건이 과연 개혁이냐, 정치보복, 감정풀이 아니냐는 말씀하신 거 보셨죠? 네, 맞습니다. 왜 그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뭐 개인적인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뭐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지금과 같은 소위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 행위를 과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만 했겠느냐. 정치 관여를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 거예요. 김대중 정부에서도 했고. 그런데 두 정부는 마치 엄청나게 깨끗한 정부인 양 전혀 공개를 안 하고 국정원 서버를 뒤져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문제점만 발췌를 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고발했으니까 또 청와대 하명 사건이니까 물불 안 가리고 밤잠 안 자가면서 조사를 하고 나서 전부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해서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운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려면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의 국정원 서버 내용도 다 깔아 이거예요. 다 공개를 하고 과거 우리도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가 그런 부분이 없이 마치 자기들은 깨끗하고 당신들은 더러우니까 당신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다, 감정풀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 그래서 제가 법무부 국정감사 가서도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출반주 하시라고. 네네.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그 이전의 정부의 문제점이 뭔지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은 독야청청이야. 그렇게 깨끗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불 수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이 엄마 지시 받아가지고 그 큰 돈을 10,000원짜리 그 지폐를 사과상자에 담아서 간첩 접선하듯이 그렇게 넘겼습니까? 이 정부가 정말 나라다 나라 만들겠다. 적폐청산하자 그러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수수한 640만 불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특별법부터 제정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정부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어주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해. 아무리 묻고 질문해도. 범죄가 되든 뇌물이 되든 알선수재가 되든 하든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부당이득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찬으로부터 640만 불을 수수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범죄가 되든 안 되든 그거 떠나서. 그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 간에도 5천만 원 이상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640만 불을 수수했는데 세금 한 푼 안 내. 이게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구한테 100만 불 받았다. 죄가 안 되더라도 세금 한 푼 안 된다.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게 아니라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정부가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국민들은 이 정부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법무부 장관님.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을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라는 문건 아시죠?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네, 그 문건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청와대가 군사이버 사령부와 회의를 하고요. 그 회의를 통해서 그 시점이 2012년 총선이 있기 한 달 전인 3월 10일, 3월 12일 두 개의 문건이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군무원 증원을 하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요. 당시 기재부가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통상 소위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서 아주 위중한 어떤 그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재부가 돈이 든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인원의 확대 증원을 반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과 같은 긴급한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사람을 늘리고 시설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무기를 고려한다고 할 때 그걸 기재부가 예산 들어가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재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것이 대북 심리전 일종의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한 게 아니고 곧 있을 4월 11일 총선에 대비한 군무원 증원이다. 전체의 대부분이 다 이 사이버 530 심리전단에 다 배속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선발 기준에 관련해서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호남 사람을 배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문건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철저히 가려서 뽑아라. 같은 얘기죠. 대북 심리전을 하는데 우리 사람, 호남 사람을 배제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 영남이도 호남이도 아무리 지역 감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북 심리전 고유의 업무를 하는데 저는 반대할 국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죠? 네, 네. 예,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상컨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발부가 됐습니다. 그건 아마도 군형법상의 정치 개입 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사는 봤을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국기문란 범죄로서 심각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로 봤기 때문에 발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군무원 증원 지시와 선발 기준과 관련된 우리 사람을 철저히 가려서 뽑아라. 그리고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그 문건에 적시되어 있는 이슈라는 것이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유는 제가 그해 2012년 4월 총선에 처음으로 당선돼서 국회에 등원을 했는데요. 제가 선거 한 달 남겨놓고 꽤 많이 앞선다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지역의 여론들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더니 뭐 술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명함주로 들어가면 술 드시던 분들이 어르신들이 아니 제주 해군기지를 왜 반대하느냐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후보인 저를 매도하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격앙되게 반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총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였습니다. 국론이 많이 갈리고요. 이런 부분에 군사이버 사령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치 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금 뭐 외국 나가 계시지만 이 정치 보복입니까? 그리고 국민의 요구는 소환 조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폐청산 수사를 그냥 뭐 엿가락 늘어지듯이 지익층 늘어지는 게 아니고 신속하게 엄정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지시 여부라든가 그런 이제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앞으로의 그 수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관진 전 그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좀 수사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음은 김진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은 독야청청이야. 그렇게 깨끗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불 수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이 엄마 지시 받아가지고 그 큰 돈을 10,000원짜리 그 지폐를 사과상자에 담아서 간첩 접선하듯이 그렇게 넘겼습니까? 이 정부가 정말 나라다 나라 만들겠다. 적폐청산하다 그러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수수한 640만 불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특별법부터 제정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정부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어주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해. 아무리 묻고 질문해도 또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가 그런 부분이 없이 마치 자기들은 깨끗하고 당신들은 더러우니까 당신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다, 감정풀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 그래서 제가 법무부 국정감사 가서도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출반주 하시라고. 네네.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그 이전의 정부의 문제점이 뭔지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범죄가 되든 뇌물이 되든 알선수재가 되든 하든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부당이득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찬으로부터 640만 불을 수수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범죄가 되든 안 되든 그거 떠나서. 그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 간에도 5천만 원 이상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640만 불을 수수했는데 세금 한 푼 안 내. 이게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정부는 마치 엄청나게 깨끗한 정부인 양 전혀 공개를 안 하고 국정원 서버를 뒤져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문제점만 발췌를 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고발했으니까 또 청와대 하명 사건이니까 물불 안 가리고 밤잠 안 자가면서 조사를 하고 나서 전부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해서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운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려면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의 국정원 서버 내용도 다 깔아 이거예요. 다 공개를 하고 과거 우리도 장관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출국하시면서 적폐청산 사건이 과연 개혁이냐 정치보복 감정풀이 아니냐는 말씀하신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왜 그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뭐 개인적인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뭐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지금과 같은 소위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 행위를 과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만 했겠느냐. 정치 관여를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 거예요. 김대중 정부에서도 했고. 그런데 두 정부권은